일단 스터디의 목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스터디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 제가 설명을 받아보니까 구매를 해보신 분하고 그 구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거의 이제 반반이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시는데 사실 호주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움이 정보가 아닐까요? 지역 정보라든지 지역 여러 가지 정보 정보들. 예.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되게 본인이 어려웠었던 점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바로잉 파워 늘리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바로잉 파워 늘리는 거. 예. 그리고 또 있으신가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마다 한 네. 4개월 정도 집을 보러 다녔는데 네. 그게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될 정도로 진짜 너무 이렇게 빡센 거예요. 그렇게 시간표를 짜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다니는 게 예. 진짜 그게 물리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아, 물리적으로 네. 힘들고요. 네. 어, 제가 느낀 거고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설문조사하면서 느낀 거 또 제가 부동산 스터디나 다른 독서 모임도 이제 투자 스터디가 있는데 거기서 공통적인 질문이 이미 말씀 한 분이 해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정보거든요.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는 게 호주 부동산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단점보다는 이제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 투자했을 때도 그렇고 폴 대표님의 영상을 보고 정말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여기도 많이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호주 부동산과 한국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을 들으라고 하면은 정보력일 것 같아요. 한국 부동산은 보면은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호갱 노노 이런 데 정보력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투자할 때 또 공부하고 싶으면은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정보가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호주는 공부하고 싶어도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요. 요즘 그래도 유튜브가 돼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스터디의 가장 큰 목적은 정보를 쉐어하는 게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알고 계시는 정보들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제가 볼 땐 정보를 그 인력만으로도 정보가 좀 충분히 쉐어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정보가 되게 팩트가 있고 공신력이 있는 정보가 되거든요. 그걸 그래서 뒤에 자세하게 어떻게 그거를 지켜냈냐 하는 거를 자세히 세부적으로는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목표가 친목보다는 확실한 공부 목적으로 갈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제가 그 스터디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 부동산이나 투자나 주식 투자나 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말을 할 데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만나면은 막 4시간, 5시간이 되도록 막 끊임없이 계속 그 대화를 이어나가실 정도로 재밌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친목 성향이 되게 강해지기도 해요. 물론 친해져서 정보 쉐어하는 건 좋은데 그 안에 틀을 잡아줄 수 있는 확실한 공부의 스탠다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다른 호주에 있는 스터디와 차별화를 두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스터디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벤치마킹을 해왔어요. 그래서 호주에 맞게끔 세팅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제 포보이스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다 같이 참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건데 가장 체계적이고 되게 액티브하다는 게 사실 제 목표가 많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 액티브한 부동산 모임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임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초기 멤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초기 멤버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초기 멤버의 끈기와 활동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공유할 때 팩트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 예측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 나는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스트라스필드가 뜰 것 같고 나는 뭐 이스트우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거는 사실 팩스가 아니고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공유를 할 수가 있지만 의견으로 쌀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나와 있는 기반이 되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래프가 됐다든지 아니면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발표한 뭐 시드니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이런 거를 팩트로 정보를 공유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임에서 가장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어,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 다르고 투자 목표가 다 달라요. 근데 서로를 가르쳐 들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과 투자 성향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그 세부적인 것이고요. 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서로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예, 예,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세 번째 해놨는데 잘 돼 있는 시스템을 가져다가 호주에 맞게끔 최대한 해서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스터디를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터디를 보면은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신뢰가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분의 이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익스피리언스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멘토로 삼을 만한. 저희 스터디의 큰 장점 중 하나가 폴 대표님이 멘토링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예. 같아요가 아니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달, 3달까지는 길 수도 있고, 와서 직접 강의도 해주시고, Q&A도 받으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폴 대표님이 멘토링을 기반으로 가되, 저희는 이제 스터디를 해서 각자가 오너십을 갖고 운영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게. 예. 그래서 세부 방향성을 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폴 대표뿐만이 아니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좀 게스트로 초대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키텍트나 서티파이어, 론 브로커나 아니면 회계사들 해가지고 저희가 초대를 해서 강의나 그런 Q&A 시간 있잖아요. 궁금한 것들 그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각자 지금 투자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계세요. 제가 볼 땐 여기 숨겨진 고수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분들의 네트워크도 있고 자기는 아는 사람이 진짜 없어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네트워크를 서로 이제 적극 활용해서 소개해 주거나 아니면 뭐 잠깐 와서 게스트로 해가지고 간단한 Q&A를 들어도 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국과 호주 부동산 두 마켓을 가져가기 위한 전략을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호주 시드니 부동산 스터디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투자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시드니를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서버비 있고 서버마다 다 개체적으로 투자 수익률 같은 게 다르듯이 또 다른 도시까지 보고 계시잖아요. 브리즈번이나 퍼스, 그 다음에 애들레이드, 멜번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동시에 더 넓게 봐서는 주식을 해외 투자를 하시듯이 뉴욕 부동산 시장이나 아니면 홍콩 부동산 시장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곳까지 보시는 게 목표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우리는 두 국가의 내셔널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시민권 이런 게 아니고 마켓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도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이거든요. 그거를 마켓을 한쪽을 버리시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마켓을 동시에 같이 공부하는 전략도 가져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룹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스터디는 진행이 될 거예요. 디테일하게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제가 세 그룹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세 그룹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소속하셔서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세 그룹은 어떻게 되냐면은 실소요 기초 투자팀하고 실전 투자팀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약간 투자를 안 해보셨거나 투자 경험이 없으시거나 좀 더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실전 투자팀은 뒤에 자세히 다시 설명할 겁니다.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펙션 지역 분석팀은 요거에 대해서 또 많이 스터디에서 다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이거는 투자 경험만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사실 이게 가장 야심차게 준비하는 사실 스터디 그룹을 이걸 중심으로 저는 가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일단 실수요 기초 투자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제가 임의대로 이름을 붙였는데 왜 실수요 기초 투자팀이냐면은 자기의 실거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는 투자까지는 관심은 없고 일단 실거주 집을 먼저 구매하는 게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실수요 이제 실거주 집을 구매하는 게 먼저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있고 구매 경험은 있는데 사실 지난 3년간 패닉 바잉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거는 글로벌하게도 다 일어난 현상인데 그때 경험이 없는데 포모와 비슷한 현상 때문에 집을 밀려서 구매하신 분들도 많아요.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근데 그런 구매 경험은 있으나 그런 지식이 없어서 나는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투자를 하나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여기에 맞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투자 경험은 있는데 지금 호주 이민 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호주 부동산 시장이 되게 생소하다. 나는 근데 호주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 집을 마련을 해야 될 지금 플랜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이 그룹에 속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전 투자팀이고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다 하셔야 될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분들이 투자용 구매 경험이 있고 이제 실거주용도 당연히 있고 투자용 부동산 구매 경험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켓을 이해하고 있어서 실제로 부동산 거래하는데 뭐 론을 받거나 인스펙션을 하거나 그런데 부동산을 사고 파신 경험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구매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특별히 어려움은 없다. 근데 나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 절세를 하는 거 아니면 리스트럭처링이나 스트럭처링 하는 거 아니면 또 나의 집을 통해서 디벨롭을 하는 등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빌드업 되고 더 투자처를 늘리는데
그 단계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하면은 이쪽 그룹으로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인스펙션 지역 분석 팀이고요. 여기가 다른 호주 부동산 스터디와 가장 차별화될 겁니다. 지역 분석을 하는 팀이에요, 여기는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뽑히지 않을 거고, 제가 볼 때 한 기수로 이제 1기수로 해서 기수 정해져가지고 약 3주 정도의 텀을 두고 3주에 한 3, 4명씩 해가지고 기수를 정해서 또 그때 지역을 분석을 다닐 거거든요. 약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그 지역을 방문할 거예요. 그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이 뭐 블랙타운 카운슬은 좀 많이 크니까 뭐 혼즈비 쪽 카운슬이다 그러면은 그 혼즈비에 있는 지역 서버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 못 갈 확률이 더 크죠. 그러니까 혼즈비가 이런 카운슬 같은 경우는 몇 번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생활권에 약 3주 동안 최소 일주일에 2번, 많으면 일주일에 3번 정도에서 인스펙션 포함해가지고 주말은 무조건 인스펙션을 쭉 다니는 식으로 해서 이 지역에 대한 모든 분석, 딱 이 지역을 들었을 때 어디 뭐 쇼핑몰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딱 뜨고, 최종적인 목표를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쪽에 만약에 하우스의 가격이 뜬다, 뭐 리얼 에스테이트나 도메인의 가격이 딱 떴을 때 내가 그 가격을 봤을 때 이거는 싼 거 같은데 이거는 비싼 거 같은데,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지역 인스펙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하지는 못하고요. 한 3, 4명으로 제한을 둘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요.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더 많이 팀을 나눠서 할 수 있지만, 초반에는 제가 한 3, 4명 정도만 해서 제가 이거는 직접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실전 투자팀이나 실수요팀 같은 경우에는 조편성이 되면은 조장을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분이 찬용하실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이 실전 투자팀 같은 경우에는 조장님이 필요해가지고 따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수요팀이나 마지막에 인스펙션 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매니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개는 다 하기는 어려워서 발런티어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스펙션 팀은 가서 이제 출근 시간대에도 가보고 밤과 낮에도 가보고 러시아워에도 가보고 스쿨타임 뭐 픽업타임 있잖아요. 그때도 다 방문하는 걸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완전히 정보를 마스터하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